제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쇼츠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쇼츠 내용이 되게 괜찮아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대치동에 그 일타 강사 아주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 계시죠. 그 현우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현수진이 아니고 현우진. 예. 이게 글하고 말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네. 참. 현우진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되게 이 일타 강사 쪽에서도 일타 강사예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 내용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맞을 거예요. 중학생 때, 뭐 중학교 몇 학년이라더라? 뭐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생 때 겨울방학 때 이분이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싹 다 읽었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책만 읽자 해가지고 이때 겨울방학 때 읽었던 책이 한 200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책을 보면 이게 문단이 여기 중요한 겁니다. 문단이 이렇게 통으로 탁탁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책을 많이 읽었더니 이 문단이 한눈에 들어와서 결국 책을 빨리 읽고 속독이겠죠.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분이 고3 때까지 계속 전교 1등을 했다. 요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 완전히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저는 조금 더 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첨언해가지고.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책을 한 200권을 읽으면 갑자기 속독이 되고 그 책에 대한 이해를 못했던 걸 갑자기 막 잘하게 된다라는 것이 갑자기 내가 뭐 똑똑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눈이 엄청나게 빨라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뇌세포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령이 생긴 거예요. 요령이.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다른 책을 볼 때 문단이 눈에 쑥 들어오고 그 책을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현유진 선생님하고 똑같이 여러분들도 날을 한번 잡고 책을 독서를 한 몇백 권을 한번 해 보시면 여러분도 그런 요령이 생길 거다 이거예요. 이제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미 그 요령을 터득한 사람한테 그 요령을 배워서 여러분의 독서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1번하고 2번하고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시간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는 엄청나게 절약이 되겠지만 직접 시행착오를 못 겪었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뼈저리게 느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1번 방식이나 2번 방식이나 각각 장단점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2번 쪽 위주로 시간 관계상 그런 시간을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2번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죠. 논문을 읽고 논문을 쓰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내가 선행연구조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논문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논문을 빨리 읽으려고 미리 뭐 한 몇 달을 잡고 책을 한 200권 독서하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령을 좀 알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행연구조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속독으로 읽으면서도 그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논문이라는 아주 특수한 페이퍼, 책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설계, 분석, 결론, 뭐 이런 이제 구조 있잖아요. 서론의 역할이 뭐다, 결론의 역할이 뭐다, 이게 어떻게 맺어져 있다, 연구 설계가 어떤 것이다, 이론적 배경과 분석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이미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쓰는 사람도 그 구조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나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려고 할 때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매뉴얼이 뭡니까? 완전히 형식적인 거예요. 이거조차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그 현우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문단이 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단이 통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위주로 독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글자 하나 정독을 해서 읽고 그 문장 하나가 이해되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독서를 하면 선행연구 조사를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문단 위주로 그 문단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단 단위로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려면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문장 하나 읽고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문단을 어떻게 통으로 눈 안에 집어넣느냐,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문단의 구조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문단이라는 것은 문단 한 개에 메시지가 한 개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원칙이다 이거죠.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주제, 소주제, 주제 하나. 주제 하나에 문단 하나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여기에 더해서, 이 문단은 막 여러 문장들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엔터키 치기 전까지, 줄바꿈 하기 전까지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하나의 문단인데,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갔던, 예를 들어서 문장이 만약에 뭐 한 7개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문장 7개가 전부 다 한 가지의 메시지를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똑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7개의 문장 중에서 대표되는 문장, 다시 말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장이 하나 내지는 2개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문장이 이 문단의 제일 앞에 오면 우리가 그걸 이제 두괄식이라고 하는 거죠. 제일 뒤에 오면 우리는 그거를 미괄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제는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중요해.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나열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개조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위치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위치시키는 이 방법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자, 문단 하나가 메시지 하나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위치시키는 방법도 알고 계신다면, 1, 2번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문단이 어떤 메시지인가만 확인하고 다음 문단으로 계속 넘어가면 그 문단의 흐름을 통해서, 문단, 다시 말해서 메시지의 흐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다. 적어도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문단의 흐름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의 흐름은 어디서 이해할 거냐? 목차에서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논문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일단 제목 보고 제목에서 그냥 한 50% 감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제목은 대, 도, 방을 알 수 있는 게 제목이기 때문에 대상, 도구, 방법을 대충 알 수 있는 게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도방이 뭡니까? 연구, 설계의 3대 요소거든. 이것만 봐도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한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목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테고리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카테고리의 흐름이 큰 카테고리, 뭐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설계, 분석, 결론, 이런 큰 카테고리는 이미 논문의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 그 밑에 있는 하부 카테고리의 흐름을 좀 보면서 목차에서 감을 잡고, 그리고 해당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단의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 문단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문단 한 개가
메시지 한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메시지가 앞에 오냐 뒤에 오냐 뭐 나열식이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면 나중에 이게 이제 요령이 막 생기고 이것도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논문을 볼 때 눈이 이 문단이 이 문단 하나가 그냥 통으로 눈에 팍팍 들어오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요거 내가 이제 알았다 이거야. 문단 하나에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 알았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두갈식이니 미갈식이니 뭐 개조식이니 이런 거 알았다 이거야. 이제 알고 어떤 논문을 읽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논문이 통으로 눈에 안 들어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시거든. 그 문단 안에 메시지가 몇 개 있는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쓰는 사람이 이 원칙을 안 지켜주는 거지. 그래서 문단 한 개에 메시지가 한 3, 4개가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메시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단에 막 엔터키 쳐가지고 막 2개, 3개로 문단을 나눠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약속이 사인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속독이 안 돼 그때부터는. 그리고 쓰는 사람은 이 원칙대로 잘 썼는데 읽는 사람이 이 원칙을 모르고 읽으면 혼자 쎄 빠지게 문장 하나하나 정독하고 있는 거예요.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동글뱅이 치면서. 그렇게 되면 속독이 안 되는 거지.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문제다? 선행연구조사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면 우리도 그 현우진 선생님 못지않게 문단을 통으로 팍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린 지금 늦었잖아. 벌써 대학원 왔잖아. 대학원 뭐 박사 다 따고 해버렸잖아. 이게 타임머신 타고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갈 수 있다면 우리 전부 다 전교 1등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뭐 시간을 거슬러 갈 수가 없으니 뭐 지나간 시간 어쩌겠어요. 다만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동생이나 조카나 자식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요령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감히 한번 해봅니다.